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을 담은 자소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하나랑 또 제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 하나랑 이 두 개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번 시간은 자소서 각 문항에 소제목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요거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해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재 규정 위반 외에 자소서에 쓰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광운대학교 입학처에 보면요. 요 공통문항 2번에 자기소개 작성 팁이 있습니다. 소제목을 붙이고 단락을 나누면 읽기 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소제목을 붙이고 단락을 나누면 읽기 편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방점은 읽기 편함이죠. 왜 제가 여기에 방점을 읽기 편함이라고 두었을까요? 2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본인이 만족하고자 쓰는 글은 아니고요. 평가받기 위해 쓰는 글인데 평가의 주체는 본인이 아니고 이제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개성 있는 문체는 유지하되 평가자가 읽기 편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상이나 기영도의 문체처럼 자소서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평가자가 읽기 편하다는 거는 평가자가 자소서를 보고 아 얘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딱 판단이 돼야지 그게 잘 안 되고 막 아 이게 얘가 어떤 애지? 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갖는 순간 평가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제목 없이 주제를 직접 찾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제목을 보고 주제를 찾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제목이 있으면 그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소제목을 붙이고 단락을 나눠라 라고 주문을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굳이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 가이드에다가 그걸 왜 했을까요? 네. 이게 단락도 안 나누고 문단 구성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좀 써오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충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의미를 두고 노력한 순서대로 뭐 두 개나 세 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배우고 느낀 점이 사라지고 활동 진행 과정 쭉 써 있고 내가 이런 상을 받았다. 이거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정관이 그걸 보고 뭐라고 느낄까요? 얘는 어떤 애구나 라기보다는 얘는 이런 상을 받은 애구나 라는 걸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한 바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느낀 점, 배운 점, 이런 거 위주로 써야 얘가 어떤 걸 느끼고 배웠고 얘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활동한 거는 얘가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사실만 남지 그거에 따라서 얘가 어떤 애구나라는 건 잘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이번 문항을 쓸 때 그런 걸 잘 고민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렇다 쳐요. 근데 이 두 개의 활동을 단락도 안 나누고 그냥 막 써버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2번을 적을 때는 1500자니까 그냥 활동 3개면 3문단으로 나눠서 쓰면 알아서 1, 2, 3번이 갈릴 거고 두 문단이면 그냥 두 문단으로 딱 나눠가지고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1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적는 것도 좋은데 근데 그래도 좀 문장의 호흡이 길고 문단이 좀 길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소제목을 좀 붙이면 그나마 이제 문단을 좀 단락을 나눠도 단락을 나눠도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소제목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흰색 글씨처럼 쓸 것 같다. 본인의 자소서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 이제 소제목 두 개, 세 개를 미리 써놓으세요. 써놓은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글을 한번 써보시면 그래도 이제 주제에서 벗어난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도는 상대방이 읽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자소서 각 문항에 소제목을 사용하는 것이 좋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는 좀 상대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제목을 붙일 정도로 본인 글이 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소제목 붙여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제에서 벗어난 글은 안 적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주제에 맞춰서 쓰니까 상대방이 읽기 편하겠죠. 근데 이제 소제목 없이도 주제와 본인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쓸 수 있으면 글자 수도 절약되고 그 다음에 굳이 소제목을 쓰지 않았는데도 주제가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글을 잘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이거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뭐냐면 소제목을 빼고 나서
다른 친구들 보여주기가 조금 그러면 그냥 부모님이든 아니면은 뭐 학교 선생님이든 그냥 슥 건네서 보여줘 보세요. 이게 주제가 뭔 거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가 원하는 주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제목을 붙이세요. 소제목 붙이면 그럭저럭 주제가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정할 때 뭐 어떻게 정하면 좋냐라고 물어보는 것까지 아마 예상을 해야겠죠. 어, 성어나 속담이면은 좀 직접적으로 쓰지 않아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쓰는 것도 좋긴 한데 너무 노골적으로 쓰면, 그러니까 뭐 성, 실, 근, 면, 창, 의 이렇게 소제목을 써버리면 너무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창의적이라는 거를 보이고 싶기 위해서 옆 친구한테 나는 참 창의적이야, 그치?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야, 너 천재인데? 이런 소리를 듣는 게 훨씬 내가 창의적이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도 문장에서 혹은 단어에서 드러날 수 있게 본인의 제목을 뽑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주제가 요약되어 있는 내용을 그냥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소제목으로 그냥 문장 단위로 주제 요약문을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1번이 어려울 경우에 2번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도 뭐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소제목을 안 붙이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이 성장 중심으로 쓸 거냐, 병렬 구조로 쓸 거냐에 대해서 미리 좀 고민을 해두고 그거에 따라서 제목을 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장 중심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2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A가 있었죠. A 활동을 해요. 거기서 배워요. 그런 다음에 A 다시 활동을 해요. 그런 다음 그걸 배워요. 그러면 A2 다시 활동이 나오겠죠. 이걸 통해서 나의 지원 동기에 영향을 이렇게 받았다 라는 식으로 정해 놓으면 그거에 맞춰서 소제목을 딱 앞에다 적어 놓으면 되겠죠. 괄목상대 그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자성어 적는 게 이게 좀 예전 버전이에요. 예전 버전. 예전에는 한자 많이 적으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한자 많이 안 적더라고요. 뭐 본인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성장 중심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나의 지원 동기가 이미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 동기를 이미 결정해 놓고 A 활동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A 다시 활동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A2 다시 활동을 배워서 이게 느낀 점이 나오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성장 중심형 자소서겠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소제목 정할 때 비슷한 소제목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병렬 구조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나의 지원 동기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혹은 이 결정돼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 활동을 하고 이 활동을 하고 이 활동을 해서 각 세 개의 활동의 연관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했더니 이게 다 연관성이 있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연관성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얻어가는 거죠. 예. 꼭 성장 중심으로 쓰지 않아도 돼요. 예. 성장 중심이라는 거는 결국 전공적 합성으로 찾아간다는 얘기인데 전공적 합성을 많이 반영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굳이 성장 중심형의 자소서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와 C를 각각 이렇게 배운 다음에 이게 나의 지원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이 병렬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정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소제목 정하시면 좋긴 한데 뭐 안 정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글쓰기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제목을 썼다라고 해서 글을 못 쓰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글 나 잘 쓰는 거 아닌데 뭐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소제목을 빨리빨리 달아서 좋은 자소서를 빠르게 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써야 될 학교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제가 당부하고 싶은 내용, 그거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고요. 오늘도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